안녕하십니까. 당자나라 공영방송 콩간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관심사는 뭐 세상의 진짜 관심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언론에서 이제 도배되는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들인데, 오늘은 그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찾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로 그러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짝짝짝. 이 국민의힘이 현수막을 걸면서 이제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런 이제 현수막을 죄다 걸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재명 아니면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뭐 이재명이가 뭐 홍준표랑 비슷비슷하다, 오세훈이가 비슷비슷하다, 또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기고 있다, 뭐 등등등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들의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면은, 이재명을 항상 상수로 두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재명을 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두고 이 모든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렇네. 이게 결정적인 사실 한계지. 이재명의 운명은 12월 3일 날 결정되었다. 12월 3일에?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선포했을 때 이재명의 운명도 이미 그날 결정되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되는 걸로 결정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만약에 윤석열이가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냥 술 처먹고 가만히 앉아서 계엄 선포 안 했다면, 그러면은 이 이재명의 지금의 운명은 그냥 참담함만 가득한 2심 재판 있고 3심 재판 오고 그러면서 참담함만 가득한 그런 시간일 텐데, 윤석열이 계엄을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의 종말은 아주 잔인한 종말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아니 잔인한 게 아니라 아주 해피한 종말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누구나 얘기를 하는데, 우리 탱자널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누구나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과 윤석열은 적대적 공생 관계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날아가면 이재명도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이가 날아가면 사실 윤석열도 날아가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은 사실상 날아가고 있잖아. 거의 날라갔지. 그런데 윤석열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이재명은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요. 이재명 스스로도 알지만 다 알고, 우리가 이 어느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포비아라고 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일단 이재명이 지금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대북 불법 송금, 그리고 이제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 다 이제 뚜뚜뚜뚜뚜 하면, 그러면 어쩌면 형량이 윤석열 내란죄로 받는 형량이랑 비슷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거는 다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세력으로 민주당에서 다른 움직임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후보로 나올 거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스탠스가 똑같아요. 국민의힘은 윤석열은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지켜야 된다라고 겉으로는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막 그냥 이 발기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마치 어떤 뭐 백조가 이제 겉으로는 우아하게 쭉 있는 것 같지만 밑에는 물걸 확 하고 있듯이.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이가 대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2심 판결이 3월달에 내려지면, 그러면 이재명 그때부터 끝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국민들 여론이 바뀐다고, 생각이 바뀐다고, 민주당 내에서 생각이 바뀌어.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
이 사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생각을 잘 이제 해봐야 되는 게 이재명이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자기는 그 백현동이나 대장동까지 다 해서 형을 받게 되면은 이 형량이 진짜 징역 20년 이렇게 가는 어떤 중형인지 예상되고 있는데 왜냐면 당장 이화영이만 하더라도 맞아 9년 받았어. 9년하고 이제 2심에서 7년 몇 개월인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대장동 백현동은 이게 도대체 사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봐.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한동훈이가 문제 제기했던 과연 우리나라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내란이나 외환의 죄 이유를 왜 제외하고는 소출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 재판은 어떻게 되냐? 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근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재판은 중단된다고. 그렇게 또 대통령 되면 중단되겠지.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5년 임기를 해? 응. 4년 6개월쯤 됐을 때 앞으로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 자기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자기 그냥 바로 재판이야. 그래서 이제 징역 20년이 눈앞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럼 이재명이 할 일은 뭘까 그때? 계엄해야겠네. 그때야말로 계엄이지. 계엄해야겠네. 계엄. 이재명 계엄하는 대통령 거야. 고유 권한이니까. 그래, 하면 되네. 그러면 우파 뭐라 그럴 거야? 대통령 고유 권한이잖아. 그럼 뭐 갖고 타네 그래? 거기다가 민주당이 다수당하냐? 다수당 민주당이 그럼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의결 하겠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 아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대통령 선거 보존비용 420억이 넘는 돈, 그 돈을 뱉어내야 돼. 그렇더라. 근데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렇게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권순위를 50억 클럽에 가입시키면서까지 그때 자기가 그때도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이걸로 그때 자기가 이제 대법 확정 판결만 막 남겨놓고 있을 때 그때 이재명이 그랬다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끝나는 건 두렵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지금 자기가 사형 선고 받는 거 뭐 30년도 뱉어놔야 되니까 그건 두렵다고 했다고. 그럼 지금 이재명이 지금 420억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뱉어내라고 하면. 뱉어내는데 개인적으로 420을 뱉어내는 게 아니지. 민주당에서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뱉어내야 돼야 되는 거지. 똑같은 걸로 하면.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이 뱉어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민주당이라면은 내가 뱉어낸다면 이재명한테 구상권 청구하지. 민주당의 실수가 아니라 이재명의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20억 2심 판결이 나고 하면 민주당에서 딜이 들어갈 거야. 내부에서. 너 420억 어떻게 할래? 이 들어가면 너 대법에서 네가 다 물어내야 돼.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당에서 떠안을 테니까 너 물러나라.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그게 아마 가장 합리적인 생각일 거야.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상수로 두고 하고 있는 여론조사 이거는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뭐 누구를 대입하니까 맞아, 뭐 맞아. 어떻고 누구를 대입하니까 어떻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모두 헛방이야. 이거 필요 없는 거다 이 말이네. 이재명이 상수가 아니다 이 말이네. 이재명을 상수로 두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윤석열이 날아가면서 이재명도 날아가는 거야. 윤석열의 날아가는 건 4월 18일이잖아. 4월 18일까지는 그때 이제 문영배랑 이미선이랑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끝내려고 헌법적으로서 쌩 난리 칠 거 아니야. 근데 이재명이 무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무죄. 공직선거법에서? 네. 공직선거법에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무죄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무죄거나 10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무죄거나 100만 원 이하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세상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지. 어떻게 뒤집어지? 우파가 가만히 있겠어 그때? 가만히 우파는 그때부터는 진짜 전부 폭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도 설령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달리한다. 아니 좌파들은 찰떡같이 무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 지금 이거는 이 새싸움이 아니라 선거란 말이야. 선거는 투표행위거든. 그럼 투표행위면은 무엇이 가장 큰 대세인가 라는 거, 그 선거에서 가장 큰 대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흐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흐름. 그걸 일종의 어떤 대세라고 그러는 거야. 대세.
선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뭐 프레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흐름. 근데 지금까지의 선거를 우리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놓고 어떤 프레임일 것이냐, 어떤 것이 가장 큰 어떤 저기 말해서 국민들이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지금은 윤석열 탄핵이라고. 근데 윤석열 탄핵이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이 무죄가 되고 혹은 이제 뭐 그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이게 이제 대법에서 이제 뭐 확정 판결까지 전에 윤석열이 탄핵됐다라고 했을 때는 프레임이 뭘로 바뀌냐면은 이재명이가 과연 무죄냐? 대통령이냐? 어. 라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된다고. 이재명이 과연 대통령이냐? 근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 응? 근데 어쨌든 좌파 쪽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감이라고 보니까는 뭐 40% 50%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좌파 쪽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감이라고 봤던 게 지금까지 윤석열이란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 이재명 부인이 이게 갑자기 뭐 그 경기도 법카 써가지고 뭘 먹었니 뭐 그걸로 뭐 초밥을 먹었니 뭐니 하는 얘기가 없었으면은 김건희와 김혜경이 대비되면서 나왔을 때 그때 이재명의 승기를 확 잡을 수 있었지. 그래 맞아. 사과했지 그때 법카 그 때문에. 근데 못 잡았다고. 아니 뭐 김건희나 김혜경이나 똑같네 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단 그래 말이야. 처음에는 김건희하고 윤석열 비정상이고 김혜경이가 이재명이 정상인 거죠. 둘이서 딱 붙어가지고 그 김혜경 걔가 막 상글생글 웃고 막 자기는 정상적인 부부다 뭐 이런 걸 막 표방을 하고. 그렇지. 그리고 김건희는 저기 뭐지 아이 빌리 뭐 이거 하면서 말이야. 그치. 오빠가 뭐 이거 하고 그러면 맞아. 그거밖에 못 하고 있던 시절이잖아. 그래 맞아.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고. 특히 이재명이 갖고 있는 인간성이 있잖아. 그 다음에 윤석열과 이재명에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있는데 윤석열이가 이런 짓을 한 놈인데 이재명은 이거보다 더한 짓을 할 놈이라고 다 생각한다고. 그래 무슨 말만 하면은 계엄을 몇 번이나 더 할 놈이다 막 이런 식이야. 아니 지금 그 상식적으로 봐도 이재명은 계엄을 해. 왜냐면 자기는 대통령 임기 5년을 마치고 나면은 그럼 징역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420억을 뱉어낼 운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어떡할 건데 그 대목에서 자기가 대통령 4년 6개월 한 다음에 그 즈음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까? 아니 쟤가 어떤 놈인지도 알잖아.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가지고 주변에서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미안한 말 한마디 없잖아. 오히려 그 어떤 그 사람들 비웃잖아. 맞아 비웃어. 응? 이런 인간성이란 말이야. 뭐 이 자기 형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타겟이 바뀌는 거야. 타겟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럼 이 타겟이 바뀌는 과정이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요. 이재명을 상수로 놓고 지금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지금 이재명을 상수로 놓고 뭐 모든 언론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글쎄, 근데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이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이걸 묻는 이 조사들이 꽤 있는데 이것도 단순히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이나만을 갖고 놓고 묻는다는 거는 여론조사 그냥 그 지금 현재 그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어떤 그 바라보는 인식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선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론조사예요. 그래? 그 두 개는 연결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야.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정권 연장이 34.5.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34.5.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게 56.5였어. 근데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도가 33.4고 윤석열 지지도는 35.9야. 그러니까 정권은 교체해야겠는데 윤석열 너는 못 믿겠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 선거 내내 정권 교체 여론조사 결과는 60%,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가 40%,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60% 계속 이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윤석열이가 0.73인가 이걸로 이겼잖아. 근데 실제로 심상정의 표를 계산하면은 윤석열이 진 거야. 그렇지 심상정이 안 나왔으면은 합계되면은
0.7%. 그러니까 지금 뭐 정권 교체가 어떻고 정권 연장이 어떻고 그래서 뭐 우파에서는 정권 연장이 높다 만세 부르고 좌파에서는 뭐 지금 일시적인 그건 거고 뭐 또 뭐 어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후보를 직접 대비시켜 놓고 하지 않으면은 다 빵이야. 그 의미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거네.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그거 하고 후보가 거기에 똑같이 대입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대입되지 않는 게 그치,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라는 거지. 그러니까 후보가 대입되지 않는 거니까 지금의 후보를 이재명하고 또 다른 뭐 김문수든지 뭐 저기 오세훈이든지 홍준표든지 막 그거를 지금 대입을 해가지고 해봐도 아니 그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지. 후보를 그대로 넣었을 때는 그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안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을 지금 현재 앞으로 대통령 선거의 전국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드립다 해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똥당에서도 뭐 윤석열을 지켜야지 탄핵은 아니다. 윤석열은 다시 대통령에 복귀할 것을 떠들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그 꿍꿍이 속도 있잖아. 홍준표는 아예 대놓고 이제 나온다고 하고 있고 뭐 오세훈이니 또 뭐 원희룡이니 뭐 그 뭐 노는 사람도 많잖아 이 동네에서 또 뭐 안철수니 대통령 후보가 직업이잖아. 대통령 후보. 유승민도 있고 직업이 또, 대통령 후보야. 그러면서 다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든 뭐 이제 똥당이든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하는데 이재명인데 첫 번째는 상수를 이재명으로 둬가지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의 전국을 읽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와 그렇게 그 우리 탱공방 주인장님의 생각은 그렇다 말씀이시네. 이게 오렌지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탱자나라 공영방송이라는 게 오렌지들의 나라를 혁파하고 오렌지들의 나라를 들러엎고 탱자나라를 만들자는 거 아니야. 이게 탱자나라 공영방송의 취지잖아. 그런데 지금 오렌지 좌파든 오렌지 우파든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 생계형 좌파 있잖아. 생계형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얘한테 권력을 쥐어줄까? 라는 것에서 아주 회의적인 오렌지 좌파들이 많다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이제 주변에 오렌지들, 강남 오렌지들 극렬 그 좌파들 있잖아요. 좌파인데 이재명 안 찍더라니까. 이재명을 안 찍더라고. 근데 뭐 윤석열이 되면 어떡하냐 삼촌 조금 막 이재명 되면 어떡하냐면서 여기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그 예전에 이 친구 좌파들이 거기 이재명을 취급을 안 하더라고. 나는 이번에 투표 안 할 거야 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으려고 할 때 우파들이 얘기했던 게 이재명은 안 되잖아였잖아. 그럼 이제 사람들이 좌파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제 누가 되든 이게 흐름이 한번 확 바뀌어. 근데 이 흐름 바뀌는 건 무슨 일이야? 아주 웃긴 일이라고. 흐름이 결정적으로 바뀌었던 전례가 있어요. 아니 저기 뭐지 누구야 그 이인재가 민주당에 가가지고 내내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 1위였거든. 민주당으로 갔었나? 아니죠. 민주당으로 갔었지 이인재가. 민주당으로 갔었구나. 김대중 다음에. 내내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그래? 1위였어. 그럼 어떻게 갑자기 그런데 문재인으로 아무리 봐도 그러거든. 노무현으로 바뀌어.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이인재로는 이회창을 못 이기거든. 그리고 그때 뭐 어찌됐든 뭐 그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는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획가닥 해가지고 애들이 노무현으로 바꿔내잖아. 무엇인가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인재로는 안 된다. 그런 뭔가를 바꿔내는 이제 분위기들이 형성이 된다고. 그럼 선거법 만약에 이재명이가 무죄를 받았을 때는 이재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죄로 받아서 이재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네가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받았지만 백현동이니 대장동이니 공직선거법 무죄는 사실 사람들은 좀 당황스러웠던 거잖아. 그렇지. 당황스러웠던 거고 원래 이거는 무죄는 아니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만 원 이하
받을 거라고 했는데 징역 2년을 때려보니까 유죄가 당황스러웠지. 징역 2년을 때려보니까 당황한 거지 사람들이. 어. 당황하고 이쪽은 뭐 우파는 만세를 부르고 좌파는 이게 뭐냐 이제 그러고 그 다음번에는 위중교사 무죄다. 당연히 맞아, 유죄인데. 그거는 다 유죄였네. 무죄 나왔어.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그 오렌지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우리 법이든 인권법이든 얘들은 정통 좌파가 아니라 오렌지 좌파예요. 맞아. 얘네들 오렌지 좌파가 제일 혐오하는 게 어떤 집단이냐면은 생경 좌파야. 천박하거든. 그리고 아주 비루해 보이고 자기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같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 지금 뭐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재명이는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이잖아. 박원순 죽였지 문재인이가. 맞아. 안희정 날렸지. 그리고 김경수 날렸지. 그러면서 이낙연이까지 날려버렸잖아. 맞아. 무주공산이 됐지 거의.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이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날리려고 뭐 김태호 갖다 붙이고 또 누구야 서울대교 맞아. 총장했던 사람 갖다 붙이고 했는데 정운찬 갖다 붙이고 맞아. 했는데 이명박이도 박근혜 날리려고 5만 사람 다 갖다 온갖 노릇 다 했는데 결국 다 뭐야? 맞아. 다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군들 다 박살낸 거잖아. 스스로 보면은. 맞아. 지금 문재인도 그러거든. 사실 문재인이랑 이재명이랑 관계가 좋나? 해경궁 홍씨 사건. 안 좋지. 걔네 둘이는. 그거 가지고 서로 그냥 일을 가는 사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문재인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 만날 때 이재명만 싹 빼놓고 갔잖아. 맞아. 진짜 그렇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 보는 그런 어떤 얕잡아 보고 말이야. 어디 천박한 것이, 어디 비루한 것이, 어디 못 배워 먹은 것이, 하는 짓도 보면은 지 부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말이야. 짝짝거리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있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경선 과정에서 설령 문재인이가 이제 이재명이가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순순히 이재명이한테 권력을 내줄까? 안 내주려고 그러면 자기네가 대체되는 그만큼 이재명이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가 있어야지 안 내주지. 자기네들이 지금 후보가 없잖아. 아니 이게 후보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분위기 타기 그만 일인 거니까. 아니 맞아. 노무현이도 아무 그거 없다가 갑자기. 아니 그리고 이낙연이도 마찬가지야. 이낙연도 마찬가지인 게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맞다. 이거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야. 맞아 그렇긴 해. 그리고 지금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잖아 지금은.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도 아니야.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이제 사람들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야. 그렇긴 하다. 이해창이도 몇 년 동안 대통령이죠. 근데 끝에 가서 이회창은 10년의 생활 동안 4년 11개월 동안 사실상 대통령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선거하는 한 달 동안 졌잖아. 그렇게 두 번 지고 갔잖아. 그러니까. 이회창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 이재명을 상수로 놓고 보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봐.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다가 말을 거였는데 오렌지 좌파 판사들이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무죄를 때린다거나 그러질 않는다고. 이재명은 지금 자기의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의 각고의 노력으로 공직선거법 1심을 질질 끈 거지. 조국이나 또 누구야 송철호나 최강욱이나 윤미향이나 이런 데처럼 판사들이 재판을 끌지 않았어. 조국이나 송철호가 판사들이 전부 재판 질질 끌었잖아.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거 같네. 이재명이는 증인을 뭐 엄청 갖다 대고 무슨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생날을 쳤잖아. 맞아. 그러고도 안 되니까 자기 단식까지 한 거 아니야. 죽기 살기로 해 이재명. 그러고 보니까 조국이나 이런 애들은 가만히 있었네 진짜. 그 가만히 집 놀고 있다가 뭐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임기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둬. 윤미향이는 4년 내내. 하고 나게도 자기네 국회의원 다 하고 난 뒤에. 아니 국회의원 다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야. 그런데도 안 해. 몇 년이야 지금. 조국당 가가지고. 1심밖에 안 했지 아직. 이제 1심 판결 나온 거야. 세상에. 2심이 이제 2월 달인가 나온대지. 안 될 거다. 대통령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것은 이 흐름이고 무엇인가 어떤 대세, 어떤 프레임, 뭔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이 가장 중요하게 유권자들이 그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선택지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상 윤석열은 탄핵이란 말이야. 그치 탄핵된 그 거지. 탄핵되고 나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잖아. 그러면 윤석열 탄핵은 머릿속에서 이재명이가 나오는 한 윤석열 탄핵이 머릿속에 지워진다고. 제2의 윤석열이 등장하는 거야. 국민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파와 좌파는 빼놓고 가운데 있다고 하는 30%.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2의 이재명이 나오는 거라고. 제2의 윤석열. 아, 제2의 윤석열이 나오는 거야.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나라를 문재인이가 5년 말아먹고, 맞아. 윤석열이가 지금 3년 말아먹었는데 또 이재명이한테 5년 말아먹는다? 근데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말아먹을 5년 동안에 국회는 어떻게 돼 있어? 민주당 판이잖아. 그래, 그거는 진짜. 지금도 뭐 누구 탄핵하고 생나를 치고, 이상하게. 지금도 뭐 무슨 법 만들고 다 하고, 이상한 거. 지금도 뭐 25만 원씩 주겠다 뭐 하고 뭐 생나를 치는데, 의회도 자기들이 절대 다수야. 그리고 국회 대통령도 저기 이재명이야. 그럼 어떤 나라가 될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차베스, 히틀러. 제2의 이재명이 제2의 윤석열의 나라가 되는 거야. 제2의 윤석열의 나라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좌파들이 모를까? 알지. 그리고 좌파들이 설령 이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재명이랑 자기들이 공동체라면은, 진짜로 어떤 그 권력을 향해야 될 공동체로 간다면은 어쨌든 이재명 갖고 붙잡고 싸우지. 근데 아니거든. 좌파들이 봤을 때 이재명이는 어디 변방에서 놀던 애야. 그래, 그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계속. 그러니까 저 좌파 유튜버라는 애들도 김어준이니 뭐니 봐봐. 이재명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 거기에. 걔네들 얘기하는데. 없는 뭐 시사타판이 어디니 이렇게 다 보면은 오로지 이재명 하는 사람은 내가 보면 EQ밖에 없어. 우리 EQ 한 번씩 보니까 EQ 같이 진짜. EQ 하면 나는 이재명 씨는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EQ라는 사람이 가끔 언뜻 한 번씩 들어보면은, 내가 그렇게 홍준표 지지했는데 홍준표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못 들어봤고, 오세훈 지지했는데 오세훈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못 들어봤다고. 그게 천추한인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자기가 이재명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재명은 EQ한테 고맙다는 얘기 하고 공개적으로. 그런데 EQ 재밌어 그래도 너무. 제외하고, 아니 좌파 유튜버들조차 이재명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면서 얘기하는 사람 나 못 봤어. 다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재명이는 현재로서는 이재명이지만, 아빠 좌파 유튜브 뭐 EQ하고 다른 시사작파 오늘 한번 들었고. 그 몇 개 이제 보면 그렇지.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굳이 유튜버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나오는 멘트들을 텍스트로 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이재명을 뭐 김어준이든 누구든 문재인과 같은 급으로 놓고 얘기한 거 본 적이 없어. 이재명에 대해서. 그래 그렇긴 해. 요즘 걔네들은. 그 좌파들이 이재명이랑 우리가 공동체로서 결상전을 벌이자라는 각오를 갖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대안이 형성되면은 그 대안으로 말을 갈아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대안이 설령 형성되지 않더라도 분위기 봐서는 대안을 만들어낼 거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네. 윤전이만.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확실하게 좌파가 권력을 잡는 거는 딱 한 가지거든. 뭔데?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래 이재명만 아니면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우파에 누가 되겠어? 우파에 똥당에 될 놈이 누가 있어? 똥당도 누굴 갖다 들이대도 저쪽에서 지금 누굴 갖다 들이댔을 때 이미 이재명이가 뭐 40몇이고 오세훈이가 40몇이고 뭐 홍준표도 뭐 40몇이고 하다못해 한동훈이도 뭐 30몇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고 하는 모든 게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두 가지라고. 하나는 윤석열은 탄핵됐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진 거야. 그렇죠. 탄핵된 걸로 다 생각한 거야. 탄핵됐어. 근데 이쪽엔 이재명이 남아 있는 거라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홍준표, 오세훈, 뭐 하다못해 뭐 유승민이고 한동훈이조차도 그치. 조차도 이재명이랑 비슷한 거야. 근데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이재명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
차라리 그냥 윤석열로 정권 연장 비슷비슷한 거야 지금. 사실 마찬가지잖아. 윤석열로 정권 연장을 할 거냐,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를 할 거냐. 지금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윤석열이든 이재명 이제 다 없애버리자. 그치. 나 둘 다 없었어. 이거야. 그래 윤석열은 없앴어 됐어. 어. 그럼 이재명은 없애면 돼. 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이 이슈가 아니라 이재명이 이슈가 되는 선거. 아. 이건 좌파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근데 좌파가 그걸 모를까? 알지. 그러니까 그런데 방법은 아주 간단하거든. 이재명이 아니라 물론 정청래도 아니지만 그다음에 또 뭐야 최민희 걔도 아니지만 뭐 김부겸이 같은 애. 예를 들어서 뭐 김부겸이 됐든 박용진이 됐든 김경수가 됐든 누굴 갖다 대도 이길 수 있는 선거 프레임인데 오직 하나 이재명이를 갖다 놓으니까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겠다는 선거 프레임이 되거든. 그럼 탄핵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경선 과정 들어가잖아. 경선 과정 들어가면서 보면은 그러면은 분위기는 바뀌어. 금방 바뀌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이재명 아니고 다른 애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막 여론조사로 딱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이재명 아니고 만약 김부겸 대 뭐 또 오세훈 뭐 또 누구 또 뭐 그죠? 누구지 걔? 뭐 저기 김경수. 김경수 대 누구 이런 식으로 이재명 박용진 대 누구 누가 해도 비슷비슷하면. 아니 근데 지금은 이재명 하나만 딱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재명 대 오세훈 이름 받치면 기분 나쁘니까 오세훈 말고 차라리 홍준표도 싫은데 짜증나. 어쨌든 홍준표라고 치면 이재명 대 홍준표, 그다음에 김경수 대 홍준표, 또 누구야? 김부겸 대 홍준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 같으면 만약 이재명이 20% 나오고 막 30% 나오고 근데 김부겸 하면 40% 나오고 김경수 하면 50%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지. 그치 여론조사로 딱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치 여론조사 벌써 딱 나오면은 너는 아닌가벼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겠네. 그래, 우리가 명태균 사건에서 보잖아. 사실 여론조사라는 거는 지금 어느 여론조사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모집단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옛날 이때까지는 쭉 해왔잖아 모집단으로. 근데 이 갈등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저기 세대별 성향, 그 다음에 지역별 성향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맞춰 나갈 수는 있었지만은 이제는 아예 지금 그런 거냐 과표집 얘기가 나오잖아.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오차 범위라는 것이 더 이상 오차 범위로서 우리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오퍼레이션 통제만 이게 이 우리말로는 조작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상황에 이제 변이 조정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거 해가지고 1~2% 바꾸는 거 그건 아주 쉬워. 그 다음에 사실은 명태균이처럼 대놓고 조작질해도 된다고. 이 로우 데이터를 아마 지금 내가 몇 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선거용의 로우 데이터 들여다보나? 실제로 여기서 로우 데이터라는 게 사람들이 흔히 로우 데이터라고 그러면 착각하는 게 이 통계 여론조사 결과 통계지 있잖아. 이걸 로우 데이터로 생각하는데 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통한 내역들은 사실 녹음이 된다고. 그럼 녹음본을 봐야지만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온단 말이야. 자동으로 집계 되는 게 아니야. 다 이거를 해가지고 녹음된 걸 가지고 수십 개를 한단 말이야. 왜냐면 샘플이 10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십 개 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한두 개 바꾸고 서너 개 바꾸고 지역 바꾸고 그건 우스운 일이지. 여론조사 회사가 사실 신뢰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뭐 홍준표 같은 경우 갤럽하면 한국 갤럽 그러면 그냥 길길이 날뛰잖아. 그리고 어린 또 갤럽은 좌파 여론조사 기관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한국 갤럽이라든가 아니면은 리서치라든가 아니면 엠브레인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조작질을 해내지는 않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열렬히 지금 활약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 있잖아. 꽃이라든가 말이야 김어준의. 그다음에 고성국 아시아투데이에서 하는 무슨 여론조사 아닌가? 공정. 공정도 사실은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은
그 있잖아 뭐 아시아투데이에서 하는 여론조사 무슨 뭐 하는데 뭐 있어. 그런 데서 하도 많아가지고 다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그 만들어내는 건 마음먹으면 쉬워. 음. 특히 이 저기 뭐지 이뭐그이 저기 뭐야 ARS 방식에 의한 여론조사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그거 가지고 한 번에 뭐 몇 억씩 썼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여론조사 결과 했는데 뭐 몇 억씩 들었다? 그 저기 뭐지 ARS 여론조사 돌리는데 무슨 뭐 돈이 들어? 기계 가지고 그냥 전화 비용만 하는 건데. 얼마 되는데? 어? 그거 한 500만 원이면 해. 한 번 여론조사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화 면접원들이 여론조사하면 돈이 많이 드는 게 면접원은 인건비 때문에 많이 들어. 그렇겠지. 그래. 면접원들은 인건비 들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농담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가장 아마 이번에 그 만약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장 근데 사실은 나는 그것도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 게 윤석열이 탄핵됐어.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이가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또 2심에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이재명이도 대통령 선거 못 나오는 경우가 이제 뭐 생겼어. 그러면은 혹시 국민의힘은 후보가 김건희가 되고 민주당은 후보가 김혜경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말은 안 필요. 아니 자기 남편 팔아가지고 국회의원 된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그래. 예전에 박철원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무슨 일로 구속되니까 부인이 나와서 그때 국회의원 했어.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게 그냥 웃을 게 아닌 게 지금 우파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 보면 그래. 아름다운 김건희, 뭐 민주주의의 미랄이 되는 윤석열. 그것도 내가 또 아이고 뭐 지 돈 벌려고 하거나 원래 그런 사람이면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유튜브도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돈 버는 거. 그 돈 버는 목적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거야. 그러니까 막 그 대놓고 하는 거짓말 뭐 돈이라도 벌자 내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니 참 진짜 왜 이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 사람들조차 윤석열이를 갖다가 무슨 뭐 나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죠. 윤석열이 무슨 민주주의에 꽂힌 것처럼 그냥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이러고 있다니까. 그런 거 보면 김건희 대통령 후보 나온다 그러면 그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김건희를 지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면서 또 몰려갈지도 모르지. 아니 있잖아 뭐 I believe 그러면서 우리 오빠는 하고 맞아. 해가지고 그때 김건희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어. 이번에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지. 아니 그때도 I believe이 아니고 그 얼마나 웃기는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난 요번에 이 윤석열 계엄하고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경향 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서울대 나와도 좋은 학교 나와도 뭐 사법고시를 붙은 사람도 그리고 서울대 바글바글하잖아.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중에. 근데 교수라는 사람도 학자라는 사람도 진짜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그럼 모든 것은 어쨌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정도는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그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그 뻘짓을 하는데도 편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편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김건희를 아까 이거 하던 얘기 맞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나왔을 때 I believe 했을 때도 저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갔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에이 뭐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그때도 용서해야지 이쁘긴 이쁘대 이러면서 아이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것도 나는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무시 못할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잖아 지금. 획가닥 해버린 나라잖아. 맞아. 뭔들 못하겠어. 불가능이 없어. 지금 범주가 없어 지금 하는 게.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런 게 없고 뭐든지 가능해. 뭐든지 온갖 미친 짓이 다 가능해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탱자를 공영방송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을 상수로 두고 있는 현재 여론조사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것도 의미가 없다. 이게 뭐 보수가 과표유지됐니 뭐니 다 뭐 이제부터 뭐 좌파가 살아날 거니 다시 이제 뭐 서부지방법원의 그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좌파가 살아날 것이니 하는 얘기들 다 우스운 얘기들인데 언론이고 여론조사기관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낸다 하는 평론가들이고 전부 다 이 이재명을 상수로 두고 무엇인가를 이제 분석해내고 하는 것이 참 하찮은 일이다. 그렇군요. 이재명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절대 상수가 될 수 없다. 이재명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판이 다시 짜인 대통령 선거판이 될 것이다.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인지 똥당 후보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예측할 수 없어요. 뭐 예측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되거나 말거나 이재명보다 조금 덜 나쁜 놈이거나 윤석열보다 조금 덜 멍청한 놈이겠지. 이제 사실 이제 이재명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이재명 얘기는 좀 간단하게 하고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전에 내가 뭐지 그 좀 농담식으로 뭐 김건희 김혜경의 혈투를 농담이나마 현실이 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전에는 이재명보다 좀 덜 사악한 놈이거나 혹은 윤석열보다 덜 멍청한 놈이거나 뭐 그런 놈이 대통령이 되겠지 하고 이게 사실은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이잖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2020년 현재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의 지금 목이 메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진짜로 안타까웠던 일이 안타까운 게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비참함을 다 이야기해. 지금 특히 우파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안 해. 다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얼마나 비참했냐 우리가. 그러지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부당했다. 탄핵이 부당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안 해. 다 요번에 또 있잖아요. 무고죄 걔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잘못됐던 것들 그 민주당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럼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그렇게 했다. 그걸로 땡이야. 그걸로 그걸 했다. 그것만 있지. 그 당시 그때는 잘못됐었다 이런 게 없어 거의 보면. 그래서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201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됐는데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르러 또다시 윤석열의 탄핵이 되어지는 이 과정까지 우리가 어떤 반성도 없었던 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었다고. 좌파적 시각에서 반성이든 우파적 입장에서 반성이든 어떠한 반성도 없었어. 그래갖고 된 나라가 이런 나라인 거야. 지금 이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잖아. 그게 이번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거 아니야. 그래. 뭐 누가 수사하느냐 그것도 윤석열이 탄핵 내란죄도 경찰이 해야 되냐 공수처가 해야 되나 검찰이 해야 되나 뭐 그럼 그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건지 뭐 정해진 바 있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건지 뭐 그냥 뭐 없어 아무도. 나 무정부 상태인 것 같아 나라가. 이게 무정부 무정부 상태지 사실. 왜냐면은 헌법과 사법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무정부 상태인 거야. 맞아. 법칙.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맞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고. 맞아. 때 많이 모은 놈들 있잖아. 패거리 많이 지은 놈들이 이기는 거야. 맞아. 진짜. 사실 봐봐.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윤석열이 탄핵 소추 하면서 내란죄.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빼버렸잖아. 이거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랑 강요죄 헌법재판소 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런데 윤석열 탄핵 소추 사유문에서 내란죄 뺀 것을 갖고는 똥당도 얼마나 반발해. 이거는 뭐 무효다. 다시 탄핵해야 된다. 탄핵하려면 다시 탄핵을 뭐 의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들은 그 내란죄 뇌물죄 강요죄 뺀 건 하나 얘기도 없잖아. 얘기도 없고 자기네들은 정말 올바른 뉴스만 하던 어벤져스. 그렇지. 세상에 자기네들은 이성적이고 엘리트적이고 세상에 자기네들이 무슨 공정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좌파의 그 가짜 뉴스 그리고 지금 극우 맹종주의자들의 극우적인 행동 그거는 다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은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그 뉴스를 한다 해놓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했던 그 가짜 뉴스들 있지.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가짜 뉴스 그거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자기네만 공정하고 사실에 의한 공정한 뉴스를 하는 것처럼 진짜 위선적이고 꼴같지 않아서 내가 한 번씩 그래도 뭔 얘기 하나 싶어서 듣는데 토 나올라 그래 진짜. 그러니까 이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야. 헌법적인 그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거랑 탄핵소추 사유에서 뇌물죄랑 강요죄를 뺀 거.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랑 강요죄로 징역 20년 징역 받고 1,800억 그 벌금 받은 거 아니야. 거기에 공직선거법 2년 해가지고 22년 산 거지. 그리고 난 또 몰랐는데 공소장 그러니까는 검찰의 공소장을 받아가지고 헌재에서 심판 받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야. 그걸로 수사한 거를. 그래서 판결하면 재판 중에 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렇지. 근데 그때 박근혜 때는 윤석열이가 공소장이 다 갖다 줬지. 다 갖다 주고 막 가짜 뉴스하고 매일매일 브리핑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번에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있잖아. 그때는 안 됐었는데 지금 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뭐 그냥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잘못했었다 우리가 잘못했었다 이런 말은 일체 없어. 항상 그냥 비교의 대상일 뿐이지. 그럼 지금은 안 된다. 그 얘기야. 거기 일말의 반성이라는 게 없어. 그냥 똑같은 짓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 편리한 대로, 자기네 힘 되는 대로 법이 없는 거지. 그냥 어떤 정해진 법이 없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인 거지. 그 과정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야. 전부 다 이 제왕적인 대통령 제도가 문제다. 뭐 일단 뭐 개헌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개헌. 그러면서 뭐 내각제로 개헌을 하니 혹은 이제 뭐 대통령 중임제로 하니 뭐 바꾸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지금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얘기했잖아. 자기가 뭐 지금 그 개헌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장악한 종북 반 국가 세력인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때문에 자기 일 못 해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기한 게 뭐야? 탄핵했고 뭐 장관들 그다음에 검사들 감사원장 탄핵했고 그다음에 뭐 예산 깎았다. 일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은 억울할 거야. 자기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제왕으로서 군림해 본 적이 없거든. 국회가 제왕적 국회였지. 그렇지. 국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딱 한 번 에이 하면서 비상기업 질러갔다가 지금 완전히 그냥 병신되고 있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야. 윤석열 입장에서 억울할 거야. 그거는 내가 대통령인데 그것도 하나 못해? 아니 이번에 그 윤석열이 헌재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멍청하더라. 근데 똑같은 걸 보고도 너무 훌륭하다고 하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 제왕적 국회 갖고 있는 폐해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박근혜 때 시작된 거야. 그때 우리가 만약에 제왕적 국회 문제를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그때 이미 논의를 해봤어야지. 사실 시작된 게 뭐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잖아. 유승민이가 야당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맞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만들면서 온갖 뭐 그 민간인들이 또 뭐 그 좌파 단체에서 말이야 세월호에 대해서 뭐든지 다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그래갖고 문재인 때까지 9번인가 이렇게 조사했잖아. 몇백억치 예산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승민이 그거는 무슨 낯짝으로 또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건데 나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뿐인가 했잖아. 지가 뭐 정부 유승민이만 박근혜 안 괴롭혀서 이렇게 안 됐다. 그 나쁜 새끼. 그 새끼가 한 가장 결정적인 그거라니까. 정부의 행정명령, 대통령 시행령까지 국회에서 바꾼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 자기가 박근혜하고 무슨 왼수졌어. 그 새끼는 뭐 때문에 박근혜 하는 것마다 물고 늘어져가지고. 진짜. 유승민이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이 벌어졌던 이런 일련의 어떤 그 폐악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반성하고 복귀하고 제대로 반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또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지. 이 어떤 한 조직이 있는데 이 자기 조직이 이렇게 무능합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보여준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 누가 집권을 하든 이제 공수처는 해산이야. 좌파가 집권을 하든 우파가 집권을 하든
좌파 입장에서는 병신 같은 새끼들인 거고 우파 입장에서도 병신 같은 새끼들이잖아. 이게 이제 공수장이야. 근데 능력이 있으면은 능력이 없잖아. 그럼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얘들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한 날 뭐 했어? 그런데 그치. 고기 먹고 파티했잖아. 맞아. 와인 먹고. 와인 먹고. 이게 이거 그런데 우린 왜냐하면은 있잖아요. 나는 이게 우리가 95%의 국민이 박근혜 탄핵을 했거든. 그러면 결국 95%의 국민이 한패란 얘기거든. 그게 결국은. 나는 그 일부 그 지도 그 유승민이나 김무성 이런 애들이 그 이권 세력들이 자기네가 이제 권한을 가지려고 박근혜를 그렇게 이권 세력들이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기 동참한 사람이거든. 보면 정말 소수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야. 내가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핵심 공범들이 이제 핵심 배신 세력들이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카르텔들이잖아요. 파워지 걔네들이. 근데 이것이 뒤집어지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 과정을 절대 밟지 않는다는 거지. 그 핵심 그 배신 세력들이. 그 나는 요번에 참 어쩔 때는 좀 암담하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또는 이 법치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나라가 아니잖아. 지금 인간 정치인도 정치인이 아니고 이게 뭐 엉망진창이잖아. 사실 보면은. 그런데 그걸 바로 잡으면 한동안 바로 잡으려고 했고 바로 잡으려는 시민들이 각성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다시 미쳐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일단 그 조선일보하고 그 세력들이 절대 안 내주는 거야. 그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또 한동훈이나 이런 애를 또 미는 거고 어벤져스 그 애네들 하는 거 보면 난 다 그게 느껴지거든요. 모든 게 정상이야. 어떤 면에서는 말하는 건 정상적일 때가 많아. 모든 게 정상인데 박근혜 탄핵에 있어서만은 절대 함구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자기네 그 부분이 있는 거야. 그거 인정하면 어떻게 한동훈이를 자기네 대통령 후보로 내보낼 수 있겠어? 스스로들도 탄핵 주도 세력이었고. 그러니까 그치. 탄핵 주도 세력이지 걔네들도. 그 대부분 다 탄핵 주도 세력들이니까 뭐 한 20-30%는 탄핵 주도 세력이고 그리고 반은 50%는 딸려갖고 한 30-40%는 원래 박근혜 싫어하는 사람이고 좌파들은 뭐 박근혜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박정희의 딸이니까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어차피 그거를 바로 잡아야 할 사람은 우파의 일부분인데 우파의 일부분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안타까워하는 거고. 그리고 기대했던 집단들이나 조직들이 있었는데 이들조차 뭐 윤석열 탄핵에 뭐 부당하다, 뭐 정부 반국가 세력에 나를 뺏길 수 없다라는 어떤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면서 사실상 윤석열 쪽에 투항을 했다는 다 그 쓰나미처럼 물 다 쓸려 다 내려갔어. 그 사람 그나마도 어벤져스 같은 애들 말고 나머지 문재인한테 저항했다는 사람들 그 윤석열하고 같이 쓰레기 같은 거하고 다 쓰레기 때문에 싹 쓸려 내려가는 중이라니까 지금. 근데도 막 뭐 민주주의 하면서 우리 차명진 씨 참 자유민주를 위해서 외치고 그 고생을 하고 문재인한테 저항해가지고 세월호 한마디에 빼고 그 고생을 하는 사람도 한 번씩 이야기 처음 차명진 씨가 저기 할 때부터 나 들었거든. 그거 할 때부터 자기네 유튜브 할 때부터 와 진짜 요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있어. 야 진짜 하여튼 사람들이 지식이라는 게 뭐가 지식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 청렴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했던 사람인데 윤석열 빠는 거 보면은 머리가 띵해 정말. 그래서 쓸려 내려간다니까. 생사나라 공영 방송이라도 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음. 사람들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기서 콩 까는 소리를 나기 시작한 건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랑 윤석열의 탄핵은 이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근데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우파들이나 뭐 누가 됐든 간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트라우마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박근혜를 못 지켰으니까 윤석열은 이제 지키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또 이제 누군가는 박근혜는 무능했다라 그래서 탄핵됐다고도 얘기하잖아. 우파들 내에서도 뭐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그렇지. 무능했으니까 탄핵했지. 그러니까 박근혜는 싸움을 포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싸웠다. 근데 윤석열이는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싸우자. 그 탄핵시키지 말자.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왜 일어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가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는데 이권 카르텔에 대한 엄중한 징계, 징치 이거에 나선 게 사실 박근혜였잖아. 뭐 작게는 뭐 김영란법 이런 걸 만들었지만은 사실 세월호의 과정 속에서 해경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이제 뭐 연안의 어떤 이제 업자들이랑 결탁돼가지고 유착되고 결탁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폐해를 저지르는가. 그 세월호 사건 때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세월호 그 해경을 해체했잖아. 그래가지고. 맞아.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냈잖아.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자기들 뭐 누구야 주필 좀 빼달라. 라고 할 때 안 빼줬잖아. 안 빼주니까 조선일보에서 우병우를 걸어가지고 뭐 결국 뭐 싸움을 걸었잖아. 근데 끝까지 조선일보 너희들이야말로 이권 카르텔이다. 라고 해주고 이제 싸움을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권 카르텔에 화들짝 놀랬던 집단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권 카르텔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박근혜가 변화와 쇄신을 해서 대한민국을 정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서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된 거라고. 우리가 그거는 김수남 맞아. 검찰총장,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50억 클럽 이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50억 클럽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사유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했다라는 게 이거야. 자기가 구축한 거야, 자기가. 그 자기는 이런 먹이사슬이 만들어낸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 변화와 쇄신의 당사자들. 그래서 변화와 쇄신을 당해야 되고 혁신돼야 이 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 카르텔이 박근혜를 탄핵했다고. 그렇지. 근데 윤석열 탄핵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윤석열 탄핵은 이제 박근혜 탄핵은 이런 이 자신들의 탐욕을 갖고 있는 이권 카르텔이 이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박근혜를 탄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게 뭐야? 포르노. 박근혜가 뭐 포르노 내세우고 그다음에 뇌물죄 강요죄 뭐 정치 공작 뭐 경제적 공동체니 묵시 청탁이니 뭐 창작해내면서 그렇지. 엉망진창이잖아. 그러면서 박근혜를 아주 더러운 사람을 만들었잖아.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박근혜 탄핵 때 보면은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이 다르다. 뭐 우리가 얘네들 보면 뭐 차명진 씨 같은 사람, 근데 차명진 씨 오늘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우파 유튜브라는 사람들 지금은 다르다. 우리는 그때 박근혜 때랑 다르다. 우리가 지금 학습 효과가 있다. 뭐 우리가 다르다 이랬는데 개뻥이야. 왜 다른 줄 알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했을 때는 어쨌어요? 완전히 동아일보, 조선일보, 온갖 특히 텔레비에서 막 도배를 했잖아. 도배를. 조선일보 그 타임 그때 처음에 조선일보 우리 신문 안 받아보니까 인터넷판에 보면 그 꼭지 전부 만약 꼭지 10개면은 한 개만 빼고 전부 박근혜 얘기였잖아. 전부 다 박근혜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신문이 전부 박근혜 얘기. 하루 종일 박근혜 얘기. 또 누구야?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이가 매일매일 뭐 했다 거짓말 나오죠. 리포터지. 언론이 가만히 있었을 그때 언론이 완전히 전면을 할애해가지고 박근혜를 갖다 거짓말을 그거를 한 달, 두 달을 해댔잖아. 나 그 윤석열이 이 계엄하고 탄핵한다 어쩐다 할 때 조선일보 보니까 조용하더라고. 동아일보도 몇 줄 뭐 쓰고 다른 뉴스도 있고 사회 뉴스도 있고 뭐 다른 뉴스도 있어. 그 아무 일도 없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박근혜는 그렇게 도배를 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그 짓을 해가지고 5% 지지율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냥 박근혜를 그런 식으로 온갖 혐오, 섹스 비디오니 뭐니 그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윤석열이가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힘이 있다. 윤석열이가 싸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랑 다 이러고 앉았어. 이거 조선일보하고 걔네들이 붙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지. 저기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달라붙자고 윤석열이 죽였어 봐. 하루면 날라가지.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은 뭐 비아그라니 포르노니 뭐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이 추잡하고 아주 그 저급하고 뭐 꼭두각시, 최순실의 꼭두각시, 뭐 오만 소리 다 오만 짓 다 했잖아. 뭐 최태민의 그리고 뭐 7시간 동안 뭐 구술했니 아니면은 뭐 미래를 즐겼니 그러면서 한 여인을 완전히 무참하게 진짜 이 아주 더러운 여자로 만들었잖아. 말도 못하지. 그러면서 이 자기들 얼마나 그러면서 반대로 되는 게 뭐야? 자기들은 엄청나게 깨끗한 놈으로 만들었다고. 이 변호와 쇄신을 당해야 될 이 탐욕 덩어리들이 자기들이 아주 엄청나게 깨끗한 놈으로 만들었어. 맞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들이 이제 한번 잘해보겠다고 뭐 집권해보겠다고 나간 이 탄핵파들 있지. 김무성이니 유승민 나가서 만든 나간 애들. 바릅니다. 걔들 이 당일이 바른미래당이야. 그러니까 온갖 추잡한 놈들이 진짜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권 카르텔로 똘똘 뭉쳐있는 놈들이 자기들이 어떤 거 뭔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자신들의 이익관계,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권리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옥죄어 오니까 박근혜 그냥 싹 날려버렸다고. 아주 더러운 걸 만들어가지고. 맞아. 응? 그 송영이 그 조선일보 그렇잖아요. 그래. 그리고 그 이권 카르텔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맞지, 그렇지. 이게 윤석열 실체야. 그렇지. 근데 윤석열은 뭐야? 탄핵은 왜 됐어? 자신의 탐욕 때문이야. 자신의 탐욕 때문에 윤석열을 계엄 일으킨 거라고. 그래, 맞아. 자신의 무능 때문 아닐까? 탐욕이라기보다. 무능이든 탐욕이든. 사실 웃긴 게 뭐냐면은 그 김대중이가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 이런 칼럼을 썼었어. 운동권 정치는 이제 기능과 수명 다 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운동권은 너무 오래 특권 심취했고 뭐 유아독존 중독됐고 권력에 기승하려 했고 그랬다. 근데 그걸 청산하겠다는 칼자루를 쥐고 한국 정치 신주로 등장한 게 누구냐?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그랬다고.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이. 그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석열 한동훈의 주축이 이른바 검찰이다. 그러니까 과거 운동권이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검찰이 지금 이 시기에 한국 정치 신주로 등장한 거는 어떤 시대적 당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운동권 특권을 교정할 수 있는 적임자는 사정 기능을 가진 검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이가 정권을 잡고 이 검찰이 운동권 심판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이 운동권과 검찰 대립의 승자는 검찰일 수밖에 없다. 이 김대중이 얘기했거든. 자, 그럼 검찰이 좋네. 근데 김대중 의원과 달리 윤석열과 검찰만 가지고는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윤석열이 왜 그걸 못했을까? 검찰로 국가를 통제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 무능해서 안 됐겠지. 무능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 그게 검찰로는 안 된다는 그 거지. 모든 대상이 김건희한테 집중되잖아. 그렇지. 윤석열 너가 잘못했지가 아니야. 맞아. 김건희 네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조국이가 사실은 그 3년을 짧다라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번에 12석 받은 게 조국이 얘기가 그러잖아. 야 윤석열, 한동훈, 오케이. 니들이 내 마누라, 내 부인, 내 딸 다 탈탈 털었지. 그래서 우리는 징역 받았잖아. 그럼 너는 김건희는 이거에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더 이상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거 이게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군을 동원했지. 이게 계엄이야. 자기가 쥐고 있는 검찰이라는 힘, 검찰이라는 힘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군을 동원했다고. 그러게, 맞아.
검찰 가지고 얼마든지 문재인이 가도 지 같은 검찰이 있었으면 검찰총장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문재인이는 저 미친 또래 같은 윤석열이 있어가지고 적폐청산이니 하면서 다 그냥 난도질을 한 거잖아 솔직히. 지 같은 검찰총장 하나 구했으면은 했을 텐데 왜 못 구했을까? 하나도 윤석열이가 못 구한다고 못 구한 건 아니지. 못 구해서 못 구한 건 아니고 자기가 그만큼 문재인이처럼 지독하게 못해서 그렇겠지. 지독하게 못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무능한 거지. 그래 무능한 거야 무능. 이게 참 보면은 무능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문재인이는 유능한 거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화를 일으켰으니 진짜 우리나라 몇백 년 500년 만에 최대 사화인 것 같아. 그때. 사악함으로는 유능한 거지. 사악함으로 유능한 거지. 잘나서 유능한 게 아니고 사악함으로 유능한 거지. 그치. 그래 사악한 유능이 있지. 그치. 근데 윤석열은 사악한데 무능한 거야. 문재인은 사악한데 유능했다면 윤석열은 사악한데 무능한 거야. 개헌도 못했잖아. 군을 동원하면 뭐 하냐고. 자기는 뭐 요원을 끌어낸다고 했다? 사악하다는 말도 붙이기가 힘든 게 요즘 헌재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사악하다는 말을 붙이기가 과분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탐욕 덩어리들이 만들어낸 탄핵이 박근혜 탄핵이고, 그래서 이 탐욕 덩어리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그 탐욕을 지키려다가 결국 계엄을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탄핵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 탐욕 덩어리들이 어떡하겠어? 윤석열 지지해야지. 여기서 윤석열 또 이 새끼 나쁜 새끼 하면서 윤석열 욕하기 시작해봐.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이랑 공동체거든. 윤석열이랑은 운명 공동체잖아. 이권 카르텔이고. 맞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논 좀 봐봐. 조선일보 오늘자나 뭐 어제자나 뭐 이렇게 등등 하는 것만 보더라도 슬슬 받아주고 있잖아. 그때 김용현한테 탁 떠넘기고 있다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군병력 5, 6만 명 동원해야 된다는데 윤석열이 한 250명만 해. 뭐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 조선일보가 윤석열이를 그렇게 세게 안 치고 있지. 조용하다가 슬슬슬 또 이쪽에서 또 정강원 목사고 막 또 이러니까 여기 살 붙어가지고 국민이 이 윤석열 지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뭐 슬쩍슬쩍 윤석열이 편드는 것도 슬쩍슬쩍 쓰는 것 같더라 조선일보가. 왜냐면은 코미디하고 있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탄핵이 좀 당황스러웠을 거야. 자기들은 윤석열이는 이제 버렸어. 자기들도 버렸어. 그치. 이 새끼는 안 되겠다. 그렇겠지. 라고 하면서 하지만 너를 우리가 몰아내진 못한다. 몰아내진 않겠다. 왜냐면 네 임기도 있고 그때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 네 임기도 있고 그러니까 김건희만 다독여라. 김건희만 다독이면 모든 걸 용서해주고 네 임기 보장해줄게. 그러면서 뭔가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이 자기들의 이제 그 이권을 나갈 새로운 애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이준석도 찝쩍대보고 한동훈 찝쩍대고 뭐 이러고 있잖아. 맞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병시 같은 윤석열이가 계엄을 했단 말이야. 지들도 당황한 거야.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이걸로 조져야 돼 말아야 맞아.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더라. 내가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 조지려고 그러면 당장 두고 뭐 쓸만한 놈은 안 보이고 한동훈이 이거는 좀 뭐가 좀 약간 나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준석의 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오세훈 자기들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렇겠지. 그 당황스러운 거지. 당황스럽지만 이제 와서 이제 스탠스 완전히 정했지. 어떻게 정했는데? 버릴 때 버리더라도 윤석열이를 버릴 때 버리더라도 최대한 써먹고 버리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온갖 추잡한 걸 갖다 쓰면서 그러니까. 더러운 년, 완전히 그냥 무능한 년 이걸 만들어냈잖아. 생각만 해도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깨끗하고 어떤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이제 나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윤석열이 마저 병신 같은 새끼, 무능한 새끼, 지 마누라 지키려고 계엄한 새끼 이렇게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적절하게 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탄핵 됐지만 사실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놈, 그건 좀 안타까운 놈. 그래서 넌 이제 이렇게 가.
너와 같이 우리가 카르텔 맺었던 우리 카르텔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지금 이거는 이제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 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사실은 뭐 명태균 카르텔이니 부성선거 카르텔이니 다 들러붙어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다들 윤석열을 다 팔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그때 지난번에 그 콩가수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사이코패스가 스스로 자발적 사이코패스가 된 사람들이 윤석열의 소시오패스를 자발적으로 빨아대고 있는 게 현재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의 모습이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거냐 운영자님. 그 윤석열을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건 이제 공범이기도 하고 자기 부정이기도 하니까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뭔가 잘못된다는 걸 아니까는 약간 분칠을 해가지고 싹 내몰래 그런. 그렇지. 내보내려고 자기는 그래. 동업자거든 동업자. 동업- 윤석열 탄핵의 동업자들 아니야. 그치, 조선일보고 뭐고 그치 다. 동업자지 다 동업자지. 다 동업자들. 이 동업자들이 음. 이 각자 탐욕 카르텔이 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음. 어찌 보면 닥치고 윤석열 지지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야. 윤석열 보낼 때 보내더라도 분칠은 하고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헌재 때도 분칠하고 나왔잖아. 근데 그래, 그렇겠네. 근데 이 대목에서 또 그 얘기도 하고 싶어. 우리도 뭐 사실은 뭐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이 탐욕 카르텔에 지금 최전선 유튜버들이 있는 거잖아. 와 진짜 우리 신의 한수. 내가 그래도 왜 신의 한수 내가 왜 좋아했냐면은 박근혜 탄핵 탁 났을 때 제일 처음 거리로 나가가지고 박근혜 탄핵 그 시민들 반응 부당하다고 하고 그때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야 신의 시기가. 그 전에는 뭐 다른 거 자기가 뭐 독립운동을 했는지 언제 모르 나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러면서 걔가 막 인터뷰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그러고는 문재인이가 그 폐악질할 때 나서가지고 그래도 데모하고 정강 목사랑 그때 하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뭐 다 이제 자꾸 막 모든 게 이제 변질돼 왔지만 오메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오메. 원래 우리가 탱자나라 공영방송을 시작하면라는 우리 이제 탱자나라 공영방송의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빗대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스퀼러가 있잖아 돼지. 이 스퀼러가 그러니까 이제 그 히틀러의 괴벨스지. 그리고 문재인의 손석희고. 그렇지. 이 괴벨스가 검은색도 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검은색도 희다라고 믿게끔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게 괴벨스였단 말이야. 이런 유튜버가 있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이름을 얘기하면은 고성국 이제 TV 또 이야기해야 돼. 고성국 TV 거짓말 엄청 많이 해. 또 뭐 강용석 얘기 나면 강용석도 그렇고. 걔는 원래부터 사기꾼이니까 막 원래부터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사람이려니 하는데 난 고성국은 그래도 좀 정론 무슨 방송인 줄 알았더니 윤석열 혼자 고분군투하고 뭐 엄청 지금 그냥 고뇌에 찬 결단을 해가지고 계엄을 했대잖아. 나는 진짜 사람들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하나 봐. 자기 양심도 팔아먹고 나는 분명히 자기네들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 마음으로는 뭔가 잘못됐다. 탄핵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게 지금 윤석열이가 잘못됐다라고 마음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윤석열이 지금 잘못됐다. 탄핵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적법하지 않다. 헌법에 안 맞다. 이렇게 하면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뭘 얻을 수 있나? 그 좌파로 가야 되나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라니까. 난 그렇게 봐. 사실은 뭐 저기 뭐지 박사라는 사람들이잖아. 그다음에 뭐지 그 이봉규 TV인가 뭐 그 사람도 박사라는 사람이고 또 강영석이든 또 자기가 대한민국의 3대 하버드 나온 바보가 있잖아. 한덕수, 이준석, 그 강영석. 하버드 나왔다고 떠드는 3대 바보가 있는데. 한덕수 똑똑해 보이던데. 한덕수, 그 이준석, 강영석. 그래. 근데 어쨌든 강영석 변호사잖아. 그분들이 지금 스킬러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킬러 역할을 해가지고 저기 검은 것이 희다라고 사람들을 그냥 확 가당 이제 믿게끔 만드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있어. 그 밑에 새끼 유튜버들도 있어. 아니 그럼 뭐 어? 그렇지 그런 애들이야 다. 저 동물농장 보면 양들 있잖아, 양들. 스킬러 나와가지고 야 저기 뭐지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고 하면은 양들이 막 짹짹짹 대잖아.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그러다가 스킬러가 갑자기 책 들면서 네 발도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그러면 또 완전히 바뀌잖아. 양들도 그냥 뭐 아무거나 쓰면 하잖아. 이런 양들 같은 유튜버들이 있다고. 그 밑에 새끼 유튜버들. 이런 유튜버들이 사실은 이 분노를 유발시켜가지고 돈을 벌거든. 맞아. 그래. 그 걔 막 분노를 일으켜. 이게 원래 윤석열이가 그래서 경로를 지금- 잘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서부 지금 법원에 그런 사태까지 난 거잖아. 이 분노라는 게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일반적 화라는 거랑 틀려. 화. 우리가 화가 난다라고 하거나 분노가 있다라고 하잖아. 또 화가 난다고 그러면 내 개인의 문제인 거거든. 그럼 왠지 좀 이 병신 같은 새끼. 맞아.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그 화낼 일도 아닌데 화내냐. 그래 그런 식이잖아. 너 이렇게 화가 많냐 이런 거잖아. 근데 분노가 있다 그러잖아. 그럼 정의감이다. 뭔가 정의가 그렇지. 사회적으로 가치가 높은 일인가.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또 이렇게 이제 이 분노한다라고 하잖아. 그럼 나의 분노의 감정, 그 다음에 당신의 분노의 감정, 서로 끼리 또 공동체가 돼요. 그렇지. 이게 막 이 같이 어떤 분노하면서 또 어떤 이 우리가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걸 막 느끼게 된다고. 그래 맞아. 그러면서 막 우리가 서로 간에 분노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는 거야.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분노하라라고 해서 뭐에 대해서 분노하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쫙 일어나면서 그래 분노해자 하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야. 아니 저기 뭐지 뭔가 어떤 그런 어떤 이목을 끌어가지고 돈 버는 유튜버도 이걸 놓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분노로 조장하는 거지 분노. 그리고 사람들이 조장된 분노로 가지고 분노하면 또 그걸 분노를 막 부추기는 거지. 아유 세상에. 그리고 돈 벌고 있잖아. 그래 맞아. 그냥 이 진실엔 관심이 없거든. 그래. 뭐 가짜 뉴스도 무슨 막 동원해내는 거야. 맞아.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진실이 돈 벌게 해주냐? 진실이 밥 먹여주냐?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뭐 스킬러라든가 양 같은 애들이 유튜버들이 이걸 분노로 포장하잖아. 그런 거 듣는 사람이 그걸 진실로 듣거든. 그래.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뭔가 분노로 포장해내면은 듣는 사람이 그걸 진실로 느끼는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람 받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슈퍼챗. 그거 지금 근데 나는 유튜버들이나 지금 그 분노해가지고 그 슈퍼챗 챙기는 사람들 옛날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박근혜 때 해가지고 돈 벌었던 거 지금 유튜버들이 좀 하는 거잖아. 그것들은 그 옛날에 박근혜 때 가짜 뉴스 하고 안민석이 뭐 몇백조 그런 300조. 300조 박근혜 때 그 거짓말했던 새끼들은 유튜브 욕할 자격 없어. 근데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지금이야 윤석열이야 무슨 죄가 있대지만은 박근혜 무슨 죄가 있었어. 그런데 그냥 그 몰이 해가지고 레거시 미디어들 그리고 거기 붙어있는 학자들 뭐 전원책이니 누구니 뭐 올 단두대 그런 짓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나 신혜식이를 막 욕을 해가지고 요새는 안타깝지만 나 걔네들 돈 버는 거 뭐라 하면 안 된다고 봐. 전원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원래 뭐 오늘 할 건 아니었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 탱자라 공영방송에서 전원책이 박근혜 단두대 처형시켜야 된다. 5월 단두대. 그래. 그렇게 했던 거 썰전에서 한번 얘기했었잖아. 그럼 윤석열도 5월 단두대 해야 되는데 윤석열 개헌 빨고 있잖아. 전원책이가 그때 썰전에서 유심이랑 나와가지고 앞으로 박근혜가 선택할 게 몇 가지 있다 그러면서 5번째 물음표 딱 갖고 얘기한 게 있다고. 그게 계엄이야. 계엄. 전원책에는 박근혜가 계엄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때. 물론 대놓고 계엄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 하지만 이심전심으로 유시민이랑 거기서 둘이 계엄 아니야? 뭐 이런 거. 근데 윤석열 계엄을 빨아 이 새끼가? 전원책이가? 박근혜는 계엄할지 모른다라고 박근혜 욕해놓고. 근데 그 윤석열이 빨더라. 그러니까 자기 공범이니까 그 새끼도. 근데 뭐 유튜버들 그래가지고 돈 버는 거 또 뭐 사람들이 뭐 돈이 있나 보지 뭐. 나라 경제 개판이라는데. 그러니까 나는 돈 있나 봐. 그래서 슈퍼챗 쏘고 또 입금 계좌하고 그건 좋아. 근데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유튜버들 대상으로. 당신들이 지금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진실을 왜곡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당신들이 왜곡하고 있는 그 진실 때문에 정작 진실이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다는 거. 그 죄악을 당신들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은 완전히 묻혀져 버리고 있잖아. 그래. 왜곡돼서 묻혀지고 있잖아. 공개 안 되고 있잖아. 이 유튜버들이 벌이고 있는 짓이거든. 근데 거기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나도 우리도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 거짓의 산 그거를 조금이라도 밝혀보고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우리가 영상도 찍고 많은 만들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좀 암담할 때가 있어 솔직히. 근데 세상은 원래 이랬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세상은 원래 이랬지 않나. 그거는 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이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주제인데 세상은 원래 이래. 그런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도 원래 이러고.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지금 사실 요즘에 이제 20대 30대들이 남성은 윤석열 탄핵 반대에 붙고 여성은 윤석열 탄핵 찬성에 붙고 하는 것도 사실 보면은 이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 배경들이 있다고. 뭐 그게 뭐 2030이 뭐 어떤 민주당의 실체에 눈을 떴다. 혹은 뭐 2030 여성들은 또 어떻다. 이런 어떤 온갖 어떤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무솔리니가 정권을 장악하던 그 시절의 어떤 이 사회 경제의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 거야. 내가 2030들을 폄하하거나 어떤 2030들의 어떤 인지 능력이나 인식 능력 또 그런 것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별 수 없이 그렇게 내몰리고 있다고. 그래 맞아. 내몰리는 거예요. 내몰려. 그렇게 내몰리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2030이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고 있을 따름이야. 왜냐면은 워낙에 우리나라가 이준석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페미니스트냐 반페미니스트냐 가지고 이준석이랑 정의당이랑 이렇게 막 부추겼던 이 역사들이 있거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 의무적으로. 그럼 군 가산점제가 어떠냐를 가지고 또 치열하게 벌어진 논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와 30대들 간에는 남성과 여성들 간에 이게 어떤 젠더 갈등보다도 뭐 젠더 갈등으로 표출되는 거지만 그래서 페미니즘이냐 아니면 반페미니즘이냐 뭐 이걸로 이제 뭐 표출되어져 나오는 거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지금 20대 이 남성 여성이 딱 맞물려져 버린 거야. 그렇겠다. 이게 사실은 이 히틀러가 집권하고 무솔리니가 그 정권을 장악했던 그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어떤 상황들, 유럽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 그거랑 비슷하다고. 유태인과 그러니까 왜 20대 30대가 사실 지금 보면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가 진짜로 극우가.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뭐 이 좌파들이 극우 유튜버 뭐 극우 틀딱들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극우가 아니었어. 좀 우파에서 좀 극단적인 형태였을 따름인 거지. 근데 극우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세 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극우와 극좌를 얘기할 때 극좌는 뭐냐면은 지금 혁명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장봉기를 일으킨 애들. 그래서 이거를 레닌은 좌익 소화병이라고 그랬다고. 이런 애들이 극좌야. 근데 극우는 예를 들면 그거지. 그 대표적인 극좌가 누구냐면 일본의 전공투. 일본이 아주 평화롭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기에 뜬금없이 자기들은 일본 사회를 또 공산화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전공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그때 어디 비행기도 납치하고 그랬잖아. 그런 게 극좌고. 이런 애들이 극좌야. 극우는 뭐냐면은 인종, 종교, 성 이것에 대해서 이 극단적인 차별을 가하는 거. 이게 극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어떤 인종적인 어떤 중국 인종을 근데 혐오한다기보다는 중국의 공산주의를 혐오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를 혐오하는 걸로 비춰질 따름이지. 나는 중국에 대한 맹목적 반대라고 봐.
중국 공산당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얘기하겠지만은 더 이상 전 세계에 사회주의 국가는 없어. 뭐 그건 패스 다음에 하고. 그건 지금 좌파 전체주의냐 우파 전체주의냐 이거지 사회주의 국가는 없어. 공산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그거는 지금 논외고 2030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들이란 말이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둘이 맞물려 이제 이권 그걸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나눠줄 게 없는 거지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류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아주 인류 역사에서 이례적인 고도 성장기가 있었다고. 그치. 이게 이제 그 골든 에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 그 골든 에이지 고도 성장 시기엔 서로가 싸웠지만 나눌 게 있었거든. 그런 어떤 이 시기를 지나왔단 말이에요, 인류가. 근데 이게 최초로 어떤 그 고도 성장이 멈칫한 최초의 시기가 1968년이에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68년 68 어떤 그 혁명이 발생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반전 운동,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이걸 등장하면서 히피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운동이 이제 발생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 인류가 어떤 그 뒤로는 사실은 그 더 이상의 어떤 고도 성장이 없는 시기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늦지. 70년대, 80년대 우리 고도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고도 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부터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고도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산업 구조 자체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이 전년 대비인데. 그치. 이게 그 나라 경제 규모가 볼륨이 작을 때야 맞아. 전년 대비 쑥쑥 크는 거지만 그치.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전년 대비 성장은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those were they. 내가 그 시절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또 내가 그 시절에 이런 어떤 내가 나한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 더 이상 이제 그게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도 사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 20대 30대들도 이제 더 이상 나눠 먹을 게 없는 거거든. 그래 요즘 애들 힘들어. 근데 이렇게 나눠 먹을 게 없는 20대 30대들 간에 서로 간에 이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자기들이 바라보는 적이 틀린 거야. 2030 남성들은 이 정치적 올바름주의 하는 이 민주당 너희들 그리고 여성 너희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2030 여성들은 남성 너희들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때려 죽이고 있고 뭐 등등등 하면서 우리가 못 살게 됐다. 이걸 부추긴 게 누구? 윤석열, 이준석, 너희들, 국민의힘 너희 새끼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또 이제 이거를 부추기고 있는 게 유튜버들인 거고. 그래서 우리 2030 젊은이들이 뭐 우리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이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럼 뭐야? 그들 동원해가지고 서부지방법원 가가지고 그냥 들러엎게 만든 거 아니야. 유튜버들 이런 좀 이제 유튜버들이 그냥 뭐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짜 정보 참 많았잖아요. 가짜 정보가 그때는 오죽해서 어떻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할 수 있어? 뭐 그럴 때도 있었지. 그때 그 시절 정말. 그래서 나는 이 유튜버도 막 거짓 뉴스도 많고 거짓 뉴스 전에도 보면 막 뭐 이상한 윤복희가 몇 번 죽었대잖아.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뭐 소송까지 했는가 보다. 하도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좀 자정될 거다. 옛날에 인터넷 가짜 정보가 없어지듯이 좀 자정되고 그게 이제 정리 좀 될 거라고 봤는데 와 근데 이 인터넷보다 유튜브는 폐해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리고 이 강용석이가 부정선거부터 해가지고 또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 할 때 진짜 학예회 같은 거를 10만 원씩 받으면 앞에 오페라의 유령 10만 원 한다더라. 근데 15만 원, 15만 원, 10만 원
한번 봐봐요. 옛날에 나 그 해서 한참 볼 때, 한참 유튜브 볼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억울할 때, 그 유튜브 한참 볼 때, 그때는 뭐 뉴스는 개판이고 문재인이 엉망이고 이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그때 한참 유튜브 볼 때 뮤지컬 했었잖아. 강세 그 김세희하고 완전히 그 막 초등 학예 같이 만드는 10만 원 받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그 10만 원 받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영원 티켓이라 그러면서 그냥 오지는 않는데 돈만 붙인 티켓을 사는 거야. 그렇게까지 속여먹 사람을. 근데 그러다 말겠지. 저는 보면은 뭐 잡혀 들어간다 막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보면 그 사기거든 사기. 그 나는 저렇게까지 하면 감옥 가겠지 이랬는데 아니 지금 봐봐. 그런 사람들이 다 할기갈집에서 돈을 더 벌고 있지. 막 거짓말 더 해가지고 더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나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당하는 피해자들이 너무 더 많아진다는 거지. 사기꾼이야. 자기 본성이 사기치는 건데 어떡하겠어. 사탄은 사탄의 짓을 할 뿐인데 그거에 속아가지고 이 어린 양들 이렇게 계속 그 피해를 보는 거라 사람들이. 나는 그런 게 자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유튜브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언제 가야지 좀 정신을 차릴까? 뭐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게 이 인간이 지금 알고리즘에 그렇지, 맞아.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사실 이제 빅테크의 만들어내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가상의 세계 속에서 맞아. 자기들은 어떤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가상의 세계를 유지하는 이 거대한 어떤 그 컴퓨터 시스템의 에너지원이잖아, 에너지원 인간이. 가상의 세계 맞네. 가상의 세계. 그래, 우리가 서로 같이 분노하고 있다는 가상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그렇지, 맞아. 그 가상 공동체에서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음. 그 뭐야, 그 이 저기 뭐지, 그 가상의 그 공동체 속에서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가상의 세계 맞다. 그래 내가 요새는 전에는 막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 지난번 영상 찍을 때는 하도 기가 차가지고 왜냐면 뭐 박근혜 얘기하면서 윤석열 뻔한 거 기가 차가지고 막 분노가 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는 이제 요새는 별로 그 좀 안 그런 게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기도 하고 세상이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 사람들의 속성이 한누군 욕하기 좋아하고 뭐 그냥 진위를 따지기보다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승만 대통령 또는 뭐 또 박정희 또 뭐 그런 그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박근혜는 이 포퓰리스트가 아니거든. 어떤 사람을 그렇게 박근혜 친박 박사 그러고 박근혜 하고 그때도 눈물 흘리고 박근혜를 얼마나 그랬어. 눈길 한 번 안 주잖아 박근혜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욕을 하고 난리잖아 박근혜한테. 근데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인간에 대한 본성을 이해한다면은 거기에 뭐랄까 거기 어떤 그걸 기준을 두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 첫 세대부터 배신이 시작되는 거 그래, 아니야. 그렇지. 근데 두 번째 세대가 뭐야? 가인과 아벨이잖아. 살인이 발생하잖아. 맞아. 인간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통공방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 또 공부도 지금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한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 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또 우리 하고 있는 일, 우리 경제 영역에서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면서 참 말씀 잘하신 거예요. 가상의 세계. 그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상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생활을 잘 살고 내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되지. 그걸 계속 거기에 지금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사실 그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은 각자가 다시 한번 자기 주변을 둘러보고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고 자기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야. 자기에 대해서. 나는 과연 세상을 분별력 있게 보고 있느냐? 조화리 문제다. 나는 과연 나의 분노는 정당한가? 또 나의 어떤 이런 행동은 과연 정의로운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유튜버들한테는 진짜로 경고하고 싶은 거는 당신들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그 당신들이 왜곡한 그 진실 때문에 정작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다. 그걸 잊지 마라. 제발 그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돈을 버는 것도 좋아. 돈 버는 혈안이 되는 것도 좋아. 그러면서 오늘 이제 탱자나 공영방송 콩 까는 소리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한마디 너도 구절이 있습니다. 네. 셰익스피어가 템페스트라는 희곡을 썼는데 그 템페스트라는 희곡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은 텅 비었고 악마들은 다 여기에 있구나. 지옥은 텅 비었고 악마들은 다 여기에 있구나.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제 이 템페스트라는 것도 보면은 이제 그 이 동생한테 어떤 그 왕위를 뺏기고 이제 섬으로 유배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이 마법의 어떤 능력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이게 이제 템페스트 희곡이잖아.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지옥은 텅 비었고 악마들은 다 여기 있구나. 그렇게 지옥 같은 현실이라는 거지 세계가. 지금 유튜버 세계가 그런 거야. 지옥은 텅 비었고 악마들이 원래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옥은 텅 비었고 그 지옥에 있는 악마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 이 현실 세계 속에 와 있는 거야. 이게 템페스트에 나온 구절이거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어떤들의 모습인 것 같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탱자나라 공영방송 콩 까는 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